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마다라가 부활하고 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다라는 그동안 오비토가 가면을 쓰고 활동할 때와 언급만 나왔었을 뿐 실제로 그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기는 4차 닌자 대전에서 예토전생으로 되살아날 때입니다. 마다라는 첫 등장부터 매우 충격적인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닌자 연합군의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홀로 일당100, 아니 일당 1000 수준의 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수하게 채술만 사용하면서 검과 쿠나이, 기폭찰 등 상대의 무기를 마구잡이로 빼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모습, 거기에 홀로 화둔을 사용하는데 마다라의 화둔을 막기 위해 모든 수둔술사가 대동해야 비등한 수준이었으며, 화둔과 수둔의 만남으로 안개가 생긴 것을 이용해 봉선화 술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발 한 발이 호화구 술법의 사이즈를 가져 지금껏 보여준 다른 인물들의 화둔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나루토의 대용 나선안이 마다라를 가격했지만 마다라는 여유롭게 스사노 2단계를 펼쳐 가볍게 막았고, 그 상태에서 닌자 연합군들을 다시 무참히 확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하라는 사스케의 스사노를 본 적이 있어 외부에서의 공격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마다라 주변의 모래를 이용해 마다라를 스사노에서 빼낸 후 나루토의 나선수리검으로 연계 공격을 가하려 했지만 마다라는 그때 윤회한을 개한해 봉인흡인을 이용해 간단히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닌자 연합군의 공세를 놀리듯이 그는 스사노오와 만상천연을 이용해 운석을 끌어들여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닌자 연합군들은 이 운석을 보면서 이게 인술이냐며 나루토를 보는 저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었고, 가하라의 서포트를 받은 오오노키가 간신히 막았지만 마다라는 여유롭게 하나를 더 불러내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천혜진성으로 인해 정신없는 상황에서 마다라는 시험해보고 싶은 술법이 있다면서 목둔 수계강탄을 보여주는데 거의 초대혹하게 센주하시라마에 준하는 목둔 술법을 펼쳤습니다. 분명 마다라는 윤회한을 다 늙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개한해 제대로 사용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능력일 텐데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마다라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그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과거 하시라마보다 마다라가 약하다는 설정이 정설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임팩트는 하시라마보다 약하다는 설정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과거 하시라마와의 싸움에서는 하시라마의 세포를 이식하기도 이전이라 윤회한을 개한하고 전성기의 육체를 찾았고 목둔까지 사용하는 마다라는 과거 하시라마의 전성기를 훨씬 뛰어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마다라를 막기 위해 호카게, 라이카게, 미즈카게도 마다라가 있는 전장으로 참여해 결국 5카게와 마다라와의 대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5카게와 대결하게 된 마다라는 5카게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목둔은 마다라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둔으로 숲을 만들 정도의 스케일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마다라는 25명의 목둔 분신을 만들어 한 사람당 5명의 분신을 붙게 한 후 분신들이 스사노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좋냐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놀려댔습니다. 마다라는 오카게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전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오카게를 압도했다라기보다는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해야 할 정도로 25명의 분신 모두가 스사노오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분신만으로도 5카게를 상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화대와 오노키의 협작으로 분신들을 격파했고 가하라와 미즈카게, 라이카게 전부가 힘을 합쳐 마다라를 몰아붙였다고 생각할 때 마다라는 완전체 스사노오를 펼쳤고, 그는 완전체 스사노오를 이용해 가볍게 검을 그은 것만으로 산을 날려버리는 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카게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때 이타치의 활약으로 예토전생의 술법이 풀리게 되었고 그 대상은 마다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다라는 예토전생이 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토전생은 인을 알고 있다면 예토로부터 소환된 죽은 자 쪽에서 예토전생의 소환술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다라가 예토전생의 인을 알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토전생은 자신의 동생인 이즈나를 죽인 이데오카게 센주 토비라마가 만든 술법입니다. 마다라는 토비라마가 예토전생의 술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토비라마가 마다라를 경계하듯이 마다라 또한 토비라마를 경계했기에 인을 알고 있는 것이 마냥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수 예토전생을 해제한 마다라를 본 오카게는 전의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다라는 오카게와의 싸움이 흥이 깨져서 구미를 잡기 위해 그들을 간단히 전멸시키고 오비토가 있는 전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마다라가 오비토에게 합류하자 전장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미의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마다라는 오비토에게 인주력이 되지 않는 한 신미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이 신미의 인주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토전생이 된 신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본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비토는 마다라가 인주력이 되기 위해 살아나려면 자신이 마다라에게 윤회천생술로 목숨과 맞바꿔서 술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하며 난 당신을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마다라는 그걸로 됐다며 여유있게 답했습니다. 마다라는 사실 안전장치를 미리 심어놨기에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마다라는 오비토를 나가토 대신에 자신을 살릴 예비용 말로써 이용한 것이었고, 오비토에게 하시라마의 인조몸을 붙여줄 때 심장이 몰래 주인의 인을 심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오비토가 카카시와의 대결 후 심장이 뚫린 상태에서 전장에 합류했을 때 간단히 인을 맺는 것만으로 오비토의 오른쪽 몸에서 수많은 차크라 수신기가 나온 것을 보면 심장의 주인의 인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를 심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다라의 예상을 벗어나 오비토는 신미의 인주력이 되어 불완전한 육도선인 모드가 되었습니다. 닌자 연합군들과 호카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볼만할지 몰라도 마다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도선인화된 오비토는 마다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마다라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육도선인화된 오비토의 승리를 예상한 마다라는 구미랑 팔미가 살아있지만 신수의 그들의 차크라가 있으니 달의 눈 계획은 완성될 것이며 무한츠쿠염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갖기 위해 하시라마의 선수를 이용해 오비토를 제압해 자신이 계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비토가 쓰러지게 되었고, 오비토가 자신의 속죄로서 윤회천생수를 사용하려 할 때 검은 제치를 이용해 오비토를 조종해서 자신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다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마다라는 예토전생으로 인해 얻은 블로불사의 신체와 무한의 차크라 그리고 윤회한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장님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인 모드의 나루토와 사이를 채수를 이용해 간단히 날려버리고 하시라마를 제압해 선술 차크라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 정도냐며 사용하기는 쉽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나루토의 선술 차크라를 흡수하다 개구리처럼 변한 나가토의 페인과 비교하면 마다라의 전투 센스는 정말 그 누구도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만화경이 멀쩡한 사스케와의 싸움에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닌자 연합군들을 이용해 차크라를 회복했으며 제치로 인해 한쪽 윤회한마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토전생과 달리 피를 흘리며 고통을 느끼지만 마다라는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싸움을 즐기고 피를 좋아하고 고통을 즐기는 마다라는 전투의 신, 그저 투신이라는 명칭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는 오비토와 나가토와는 다르게 윤회한 고유의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육묘 변옥. 육묘 변옥은 2차원의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들어내는 분신술로 오직 윤회한 사용자만이 볼 수 있고, 육도의 선수를 얻으면 볼 수는 없지만 감지는 가능합니다. 육묘 변옥으로 만든 분신은 물리적으로 현실 세계의 존재들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선인의 차크라를 이용한 공격이 아니면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는 사기 중에 사기적인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나루토와 사스케를 제외하고는 마다라의 육묘 분신을 타격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다라는 부활하고 얼마 있지 않아 외도마상을 이용한 마상의 사슬로 모든 미술을 외도마상 안으로 끌어들인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미를 자신의 몸에 봉인하여 육도선인화에 성공했습니다. 육도선인화된 마다라는 그 누구에게도 타격을 허용하지 않았고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사람, 마이트 가이를 제외하고는. 마이트 가이가 팔문둥갑의 진을 개방할 땐 신이라 불려도 될 수준의 육도 마다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는 윤회한을 가지고 있고 신에 육박하는 신체를 가져도 가이의 움직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고, 마지막 회심의 일격인 밤가이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다라는 5명의 카기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여유롭게 싸운 것을 대조해보면 그때보다 몇 배로 강해진 마다라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가이를 칭찬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신수를 흡수해 더욱더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육도선인 하고로모에게 직접적으로 육도의 힘을 물려받은 나루토와 윤회한을 개한한 사스케의 협공에도 제대로 된 유효타를 먹이지 못한 것에 비하면 가이의 활약은 매우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라는 오비토가 있는 아공간 세계로 가기 위해 카카시의 눈을 쓱 한번 만진 것만으로 사륜안을 빼앗았고, 사륜안을 끼우자마자 바로 카무이를 이용해 오비토가 있는 곳을 찾아가 오비토가 가진 왼쪽 윤회한까지 회수했습니다. 윤회한을 회수하고 달을 향해 날아간 마다라는 이마에 윤회사륜안을 개한하고 무한츠쿠요미를 발동시켰습니다. 이로써 마다라는 악역 최초로 자신의 계획을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다라가 펼친 무한츠쿠요미로 인해 스사노오로 무한츠쿠요미의 빛을 받지 않은 사스케, 나루토, 카카시, 사쿠라와 예토전생으로 살아난 역대 호카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술세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눈 계획을 달성하자마자 마다라는 검은 제치에게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다라의 의지라고 생각한 검은 제치는 사실 카구야의 의지였으며 우치하의 비석을 조작해 마다라를 자신의 계획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결국 마다라는 자신이 오비토와 나가토를 장기말로 이용해왔지만 자신 또한 그들과 다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검은 제치는 무한츠쿠요미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차크라를 마다라에게 집어넣었고, 지나치게 차크라를 흡수한 마다라는 버티지 못하고 몸이 팽창하게 되어 오츠츠키 카구야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7반의 멤버들의 활약으로 카구야는 봉인되었고, 그로 인해 마다라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인주력이었던 마다라는 미수들이 전부 나왔기에 그의 명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마다라는 하시라마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허무함과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기던 하시라마의 평화세계는 그들이 죽어서도 불의 의지가 되어 불의 의지가 이어진 반면에 자신의 꿈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시라마는 자신의 세대에 도달하지 않아도 후임들을 믿고 그들에게 꿈을 맡기는 선택을 한 반면 마다라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의 대행자였던 오비토마저 주인의 인으로 속박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마다라는 죽기 전에 하시라마의 의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시라마는 그간의 마다라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 죽게 생긴 지금이라면 전우로서 의형제를 맺는 게 낫겠다며 마다라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습니다. 마다라는 그 말에 戦友かそれなら俺たち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우치아의 전설이자 카구야를 제외하고는 세계관 최강자였던 마다라는 허무하면서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루토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다라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마다라를 꿈의 혁명가로 여겨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살길 바라는 그의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달의 눈 계획을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행위를 반복한 악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뭐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수명을 강제로 연장하고 죽다 살아나면서까지 꿔온 꿈이 그저 누군가가 만든 연극의 무대인 부분만큼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제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음에 검은 제치에 관한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